네, 우리 상위 친구들 또 화면에서 만나네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공수 인사.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상위 친구들과 함께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함께 만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했다가 또 등교 수업했다가 9월 개학을 했는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어서 코로나19가 끝이 나서 여러분들을 또 학교에서 교실에서 여러분들 도덕 수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데 비록 코로나19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잘 견뎌봅시다. 여러분 또 태풍 마이삭이 지나갔죠? 여러분들 집에 별 피해는 없으십니까? 선생님 집은 안전했습니다. 다만 밤새 너무 태풍 소리에 잠이 여러 번 깨가지고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지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요. 우리 또 1단계가 되고 또 1단계도 없어져서 어서 빨리 예전처럼 우리 마음껏 생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선생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것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안 받은 것. 내가 입은 옷 도움 없나요? 그렇죠. 도움 받았죠. 누군가 만들어줬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도움 안 받은 게 아니죠. 만약에 이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거죠. 혹시 뭐 팔찌? 자기가 구슬로 직접 끼웠어요? 그렇지만 그 구슬을 또 어디서 왔나요? 예, 하나하나 곰곰하게 따져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내 존재도 그렇죠.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내 존재조차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이 세상에 아무 도움도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9월 개학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도덕 4단원이 바로 그런 공부하는 겁니다. 한번 제목 볼까요? 제목을 보면 힘과 마음을 모아서 라는 제목입니다. 4단원이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학습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빈칸이 있는데 두 글자예요. 근데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 같은 낱말이에요. 뭘 것 같아요? 힘과 마음을 모아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가지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존재조차도. 그게 힌트라고 생각해보면 한번 두 글자 선생님 초성으로 한번 힌트 줄까요? 뭐 교과서 쪽수 교과서 펴놓은 사람은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초성 힌트 드릴게요. 초성 힌트인데 같은 낱말이에요. 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협동입니다. 협동. 우리 4학년 친구들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학습 문제 시작. 협동이란 무엇이며 협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봅시다. 자, 오늘 이런 학습 문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의 뜻, 협동의 의미, 그리고 협동의 좋은 점.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2007년 12월 7일 12월 달이니까 추운 겨울이죠. 2007년 12월 7일 13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나라 서해안에 서쪽에 있는 바다에 태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태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있습니다. 이 태안이라는 곳은 해안가인데요. 이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을 잔뜩 실은 엄청 큰 배가 있었어요.
이 배가 태안 앞바다를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바다 크레인, 우리 학교 앞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아파트 높이 올리려면 크레인이 있죠. 크레인, 무거운 거 이렇게 들어서 바다 크레인이 있었어요. 그 태안 앞바다에도 어떤 공사 현장이 있었는지 바다 크레인이 있었는데, 글쎄 기름을 잔뜩 실은 큰 배, 유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배하고 이 바다 크레인이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을 했는데 뭐 배만 조금 찌그러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글쎄 이 기름을 잔뜩 실은 배가 부셔져가지고, 일부가 부셔져서 그 배 속에 있던 시커먼 기름 있죠. 이 기름이 바다로 유출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큰 오염이 되죠. 시커멓게. 그 앞바다가, 태안 앞바다가. 그래서 그때 막 뉴스에 나왔는데 굉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서로 도왔겠죠. 그때 그 장면,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인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지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검은 재앙이 태안 앞바다를 덮친 날, 어디에선가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강추위와 역한 기름 냄새 속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기름을 퍼날랐습니다. 사고 열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불붙은 자원봉사 열기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학과 휴가를 맞아 또 송년 모임을 대신해 태안을 찾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름바위를 닦았습니다. 제가 해도 되게 힘든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폭설과 풍랑주의보, 또 설 연휴로 방제 작업이 중단된 동안에도 누군가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번 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뜻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 애들도 내년에는 좀 더 인생을 보는 눈을 좀 더 크게 하시는 그런 게 뭔가 생각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다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77일째인 어제 100만 번째 자원봉사자의 영광은 평범한 40대 직장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걸 대신 받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방지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자원봉사자가 보여준 정성과 용기, 맑고 푸른 서해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잘 봤습니까? 자, 잘 봤으면 선생님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기름으로 오염된 태안 앞바다는 어떻게 해서 깨끗해졌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태안을 깨끗하게 하려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이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여자든 남자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안으로 달려가서 기름을 제거한 이유는 뭘까요? 큰 배하고 유조선하고 크레인이 부딪히는 사고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치 내 일처럼 모두 다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기름을 제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어려움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놔둔다면 그 시커먼 기름으로 인해서 그 바다에, 깨끗한 바다에 살고 있는 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을 수 있겠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2007년 12월 7일 그 오염 사고가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이 기름때를 제거를 했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뭐 하루 만에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 뭐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러요. 그 깨끗하게 되려면.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는 2007년 이후 8년이 지난 2015년에 8년 후가 되어서 그 앞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뉴스로 보내줬어요. 과연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8년 후에 태안 앞바다의 그 소식, 텔레비전 뉴스 함께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8년 전 국민이 방제 작업에 나섰던 태안 원유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죽음의 바다로까지 불렸던 태안 해안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명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안을 뒤덮은 검은 기름. 태안 해안은 한순간에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8년 뒤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구름포에선 오염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검은 기름 범벅이었던 바닷가 돌들도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양식장까지 복원됐습니다. 2008년 50km 해안선을 70%나 덮었던 기름덩어리도 지난해부터 아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퇴적물과 생물체 내의 중금속 역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해안 오염을 이렇게 빨리 이겨낸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뭅니다. 연구진은 유출된 중동산 원유가 비중이 낮아 물에 가라앉지 않았고 온 국민이 참여한 방제 작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서해안의 빠른 조류도 한몫했습니다.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강한 파도가 일고 있기 때문에 유출된 유류가 쉽게 자연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염 수치로 봐선 사고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중바닥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해양 생태계 전반의 교란이 완전히 회복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명섭입니다. 네, 잘 보셨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는 협동, 먼저 협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협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협동의 좋은 점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그래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가 있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함께 하면 됩니다. 예,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협동의 좋은 점이죠. 그리고요, 뉴스 보면서 느꼈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죠? 살만 납니다. 협동을 하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환경을 깨끗이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맞아요. 돈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뒀다면 그 바다 생물도 다 죽었을 테고 그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데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협동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바다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돈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대로 놔뒀으면 100년이 지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예, 이렇게 협동을 하면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협동이란 무엇인 것 같아요? 협동이란 무엇일까? 그래요. 협동이란 사단의 제목처럼 힘과 마음을 모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힘도 모으지만 그리고 마음도 모으는 거, 그게 다 협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서로 돕는 거, 그게 또 협동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태풍 마이사가 왔을 때 선생님이 그날 목요일 아침에 일찍 학교에 와보니까 학교에 나뭇가지들, 잎들이 엄청 많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배움터 지킴이 쪽으로 오는 입구가 완전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차로 출근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고 우리 걸어서 학교에 등교하는 친구들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빗자루를 가지고 쓸기 시작했는데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명 넘게 나오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청소를 했어요. 혼자 했다면 아마 3-4시간 걸렸을 텐데 1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나와서 함께 청소를 하니까 한 20분 만에 학교 배영터 지킴이 쪽 마당과 주차장과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길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동의 힘은 큽니다. 그리고 그 협동한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로 많이 기뻐했어요. 야, 우리 서로 도우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협동의 뜻과 협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도덕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협동해서 해결한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줘 보세요.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족이 함께 협동해서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는 좋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게 만약에 잘 떠오르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기 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가족들이 협동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걸 댓글로 올려주세요. 협동해서 어려움이 경험한 일이 있으면 그걸 올려주시고, 그게 잘 안 떠오르면 가족이 협동해서 해결해보고 싶은 일, 그걸 댓글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협동의 좋은 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물론이고 내 존재도 물론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 하면 또 재미도 없고요. 우리가 함께 협동할 때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협동의 뜻과 좋은 점을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협동을 잘할 수 있는지, 그 협동의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인사.